예, 부천시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저는 한편으로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권 독립을 스스로 해야 한 대법원장도 딱하고 대법원장이 말도 안 되게 무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수습하려고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스스로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우리 대법관이시자 법원 행정처장이신 행정처장님도 좀 딱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방금 그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건 기록 인수 인계부 이거 있잖아요. 예. 요거 예. 오늘 국감 끝날 때까지 이거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걸 작성하는지를 좀 확인해보면 어차피 대법원 직원일 것 아닙니까? 제가 그분한테 직접 좀 묻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확인해서 좀 오시라고 좀 하십시오. 제가 이건 몇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일반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아니요. 요거 쓴 사람 있잖아요. 일반론은 제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그냥 요거 쓴 사람 여기 뭐 14 괄호 2 뭐 이런 거 쓴 사람 있잖아요. 그건 누군지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쟁점이 굉장히 많아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률심 하면서 사건 기록을 굳이 다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죠. 물론 상고심이 법률심인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파기환송심은 사실관계 확정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교유관계라고 하는 아주 회계망측한 그것을 허위로 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관계 기록을 읽어봐야 저는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제가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심이기 때문에 마치 기록은 다 안 읽어도 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려요. 그리고 뭐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처장님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고 일반적인 얘기 저도 많이 압니다. 그리고 판결문으로서 추정되는 얘기는 제가 판결문 읽고 제가 자문자답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국감을 준비하려면 그런 거를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아봐야 되고 그런 것을 알아보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정확한 준비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판결문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절차가 너무나 회계망측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그걸 좀 알아봐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게 행정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진짜 대법원장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 대법원장님이 다 하셨잖아요.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누굽니까? 대법원장 아닙니까? 예. 그럼 대법원장이 가장 많이 잘 알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행정처장님이 그거를 사실 대신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그래도 대법원장님이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예의우상 직접 앉히지는 않고 행정처장님이 제2인자로서 와서 다 알아보고 와서 답변하라고 하는 건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당연히 대법원장이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추측해 봅시다. 그래요. 우리 행정처장님 그렇게 얘기해 백보양보해서 제가 한번 추측이라고 해서 한번 우리 논의 질의응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추측해 봅시다. 그리고 행정처장님도 사실은 기존의 대법관으로서 사건 처리를 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프로세스 한번 추측해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황 관련 긴급 서면 질의한 답변서 이게 저희한테 제출했잖아요. 이것도 추측한 겁니까 그러면? 일반론을 위주로 아마 쓸 것으로 알고 그것도 있습니다. 전체 알아보지 않고 일반론으로 그냥 우리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추측해서 작성한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번 검토를 했지만 이 재판상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추측한 것으로 치고 보자. 1쪽에 보면 봅시다. 1쪽에 보면은 해당 사건은 상고 사건 접수 직후부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곧바로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1쪽에 이렇게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당 사건은 상고 사건 접수 직후부터 심리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면 3월 28일 접수일자니까 3월 28일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전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빠른 시기라는 걸 보고 해석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 전압 판결 그리고 이제 사건 판결을 기록 보시고 빠른 시기에 대해서 해석한 거 맞죠? 이 얘기가 예. 맞습니까? 빠른 시기 예. 판결문에 빠른 시기라고 예. 돼 있는 걸 보고 해석한 거라고 그 전에 답변하셨죠? 예, 그래서 맞습니까? 그게? 예, 거기에다가 그 앞에 이 사건은 이제 1심에서 2년 2개월 걸렸고 2심에서 4개월이 걸려서 그거는 이제 1, 2심 사정이고요. 지금 언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봤느냐고 지금 그 질문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1, 2심 얘기할 거 없죠. 왜 네?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 제가 뭐 다 보신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전압 판결문에 이 사건이 이제 그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이제 공감대가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3월 28일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뭔지 제가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는 그 전압 판결문에 접수되었을 때는 이미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신속한 대법원의 절차 진행 필요한 그런 사건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3월 28일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묻는데 그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이제 1심과 2심 판결 그러니까 등을 그 빠른 시기가 3월 28일이라고 추측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맞네요. 제가 생각 질문 3월 빠른 시기란 말 때문에 3월 28일이라고 추측한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사건 자, 기록 검색하고 예. 그러면 좋아 여전히 3월 28일로 그럼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곧바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논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전원합의체 회부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는 지금 답변이거든요. 논의를 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자 이거 전원합의체 논의 회부하자는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답변은 논의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아니죠. 행정처장님 그거는 대법관이나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논의했다는 건 완전 다른 말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논의했다는 말은 판결문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판결문 굉장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 답변에는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한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냥 거짓말을 쓴 거거나 판결문이 그냥 안 나오니까. 일반론도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봤더니 논의나 이런 거를 한 것으로 확인돼서 다 답변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논의란 말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이제 이 사건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압 다수 판결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쪽수의 그런 기록이고 이 부분 법률심으로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좀 시간이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재판하실 때 왜 이상한 다른 답변하시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제 질문에 좀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 전압 판결문 그리고 사건 기록 검색 판결문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추론된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는 그런 또 논의를 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 답변이 써져 있어서 지금 묻는데 답을 못 하시네요. 자, 이거 하나 묻죠. 판결문 그거 최종적으로 누가 썼습니까? 어떤 대법원이 주심으로 썼죠? 예, 다시 한번. 판결문 말입니다. 예. 주심 대법관이 누가 주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심 대법관이 판결문 이번 판결문. 예, 주심과 또 대법원장과 전체 대법관들 다 서명하는 걸. 아니 서명은 하죠. 누가 썼느냐고요. 주심이 있잖아요. 주심. 예, 주심 대법관이 보통은 초안을 작성하고. 누굽니까? 주심 대법관이. 뭐 다 아시는 내용으로 공개사항이. 차 주심이니까 박영재 대법관님이시죠. 그 주심은 근데 4월 22일 날 배정됐어요. 그때 비로소. 그러면 지금 우리 대법원의 주장은 접수되자마자 혹은 빠른 시기 백보 양보해서 빠른 시기 그러면 서울에서 주심 대법관 배정되는 것은 전자적으로 임의로 배정됩니다. 그게 배정된 것이 4월 22일이에요. 그러면 3월 가사 백보 양보에서 3월 28일부터 기록을 검토해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검토를 했을 것이고 누군가 주심 대법관을 정해서 당신이 한번 적당하게 판결을 쓸 준비해 아니면 연구관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심 대법관은 그렇게 한참이 지난 4월 22일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앞에 검토한 대법관은 도대체 누구고 박영재 대법관이 그럼 주심 대법관이 이제 될 걸 알고 그때부터 작성한 겁니까? 준비한 거예요? 누가 준비한 거죠?
일반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까? 그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큰 사건이 올 때는 그리고 이제 전압으로 진행하기로 만약에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형사 공동 심청조 거기서 이제 기록을 검토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 대법관들이 필요한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서로 받고 공유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이 사건도 아마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대법관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주심 대법 아시겠죠? 관리 대법관이라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록이 예를 들면 각종 신청상 예, 뭐 긴급한 사건 이제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재판연구관들이 지금 알아서 재판연구관 누구 지정해서 기록을 검토하게 시켰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대법관이 그러면 기록을 처음부터 읽고 주도적으로 그걸 읽고 나간 거예요? 그럼 재판연구관들이 쭉 다 하고 나중에 22일 정도 하루 이틀 지나서 그냥 보고서 받고 그냥 판단한 거라고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일반론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사건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심이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주심은 이제 초안 작성에 책임을 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전체 대법관들이 이제 접수되었을 때 뭐 어느 시점에 정확히 이제 합의를 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대법원장이 지시했는지 아니면 여러 대법관들의 요청이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전체 대법관들이 다 이거는 전체 전합 사건으로 특히 다수 보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다라는 생각하에 아마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의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심해서 자 우리 전원합체로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요청하더라도 결정은 대법관이 누가 요청합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언제 접수될지도 모르고 뭐 할 것을 그러면 갑자기 뉴스에서 들어서 이게 접수가 오늘 됐는데 대법원장님 이거는 대법원 전원합체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제안하고 대법원장이 오케이해서 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능성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아까 종이 기록 관련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기록의 행방 그리고 종이 기록이 도착했을 때 법관들에게 언제 복사해서 전달을 했는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직원을 제가 질의할 때 이 자리에 배석을 시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방을 알아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일단 지금 좀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할 때까지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 전현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정지연 재판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시죠. 재판연구관실로 만약에 우리 보냈다고 이 기록을 보냈다고 한다면 언제 보냈을까요? 3월 28일 접수된 후 3월 31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날 네. 연구관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관실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처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합의의 과정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기록의 행방을 묻는데 그게 무슨 합의의 과정입니까? 증인은 대법관이 아니잖아요. 지휘관님,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잠깐 계십시오.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 자체가 법원의 그 기록 관련한
사무 처리가 규칙대로 잘 되고 있느냐 확인할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뭐 감출 일입니까? 왜 의도적으로 감추죠? 지금까지 재판 사무를 보조하는 것이 기록 관리인 것이고 그 기록 관리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부도 작성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기록 인수인계부가 지금 손글씨로 가필도 돼 있고 기록이 인계한 날짜에 작성 안 됐다를 여기에 자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기록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연구관실로 보냈다가 그 위라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위가 다른 뜻입니까? 그거 제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관실로 갔기 때문에 기록이 통상은 이제 그 주심 배당이 되면 주심 대법관실로 기록이 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3월 31일 날 기록이 이미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상고 유서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그런 공판 기록만 따로 올라갔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연구관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관은 어느 대법관 소속의 연구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기록 검토 과정도 합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기록의 행방을 묻는 거예요. 여기 기록 인수인계부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뭐 눈치 슬슬 봐가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록 누구한테 준 겁니까?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재판연구관실로는 어떤 경우에 가는 겁니까? 저는 이제 기록 인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직접 관여도 안 해서 잘 아니 아는 바를 알려주세요. 이 공동재판연구관실로는 어떤 경우에 갑니까? 통상 주심 배당 후에 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심 배당 후에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갑니까? 전속 주심 재판연구관실로 갑니까? 주심의 전속 재판연구관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주심이 정해지면? 그 경우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잘 모른다의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설명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사건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동재판연구관실로는 어떤 경우에 기록이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게 됩니까? 모든 사건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심 배당이 되면 대법관실로 직접 가는지 제 공동연구관실로 일반적인 얘기를 묻고 계시잖아요. 왜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뭐 아예 모르세요? 법원 사무를? 사무장인데 전속 주신 대법관에 전속 연구관실로 가잖아요. 연구관이 갔잖아요, 그거를. 먼저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증인은 선서를 한 증인에 해당됩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가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주심 배당이 되더라도 공동재판연구관실로 먼저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당이 주심 대법관이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속 재판연구관실로 보내지지 않고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갑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이 사건도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은 기록이 관리 주심 단계에서는 재판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주심 배당이 된 후에 먼저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 대법관실로 기록이 먼저 갑니까? 실제 기록이 갑니까? 아니면 관리 대법관이 정해지기만 하는 겁니까? 기록은 그냥 그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보관이 돼 있고. 통상의 사건은 네. 관리 배당 단계에서는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사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모릅니까, 증인은? 이 사건은 3월 31일 날 네. 연구관실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관실로. 네. 네. 이렇게 물으면 그냥 연구관실이라고 하네요. 공동 연구관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게 공동연구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국감장에서 들었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그전에는 알지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록이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 있는데 기록 인수인계부는 왜 4월 22일자로 작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3월 31일 날 기록이 인계됐다라고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 있다라고 인수인계부를 가지고 오셔야죠.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제 기록 인수인계부가 주심 배당이 된 이후에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 기록 인수인계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뭡니까? 기록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기록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한다면 정확하게 기록이 옮겨진 날 작성해야 맞는 것이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저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는 이제 주심 배당 후에 비서관실에 인계할 때 보통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과 직원입니다. 지금은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담당 그 재판부의 주무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주무관님 글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글씨인 걸로도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판단하셔야죠.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주무관이 쓴 것으로 증인 네. 공동재판연구관실로 보내라고 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공동재판연구관실로 자동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심 대법관이 지정된 보통은 후에 그렇죠. 갑니다. 보통은 주심 대법관이 배당이 되면은 그 대법관실로 가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러면 이 사건은 공동재판연구관실로 3월 31일 날 옮겨졌다면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공동재판연구관 중에 누구이십니까? 공동재판연구관이 지시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구체적으로 공동재판연구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공동재판연구관은 몇 명입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가 연구관님들 한 100명 정도 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기록 소재를 불분명하게 보내고 인수인계부를 작성을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의미가 없네요. 기록이 만약에 행방불명 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4월 22일은) 자, 이 증인의 말대로 주심이 배정이 됐고 그 해당 대법관실로 갔다 그러면 4월 22일 이전 기록이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갔다 그러면 그 인수인계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재판부에서 보냅니다. 기록은. 재판부가 아니고 그 기록이 접수돼서 공동재판연구관실로